안녕하세요. 네, 동명대학교 한성화 교수입니다. 네, 정보보호학과 한성화 교수입니다. 일단은 이제 정보보호학과 소개를 하기 전에 일단 많은 분들이 정보보호를 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한 문의의 대표적인 흔히 얘기하는 Q&A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이제 요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정보보호 분야에 있는 전반적인 직무가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뒤로 가면 갈수록 각 직무별로 뭘 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는가, 혹은 이러한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 영상은 앞으로 총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오늘 요 영상을 포함해서 총 6개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요거 말고도 중간중간에 한 반쯤 묶여 있는 것들 혹은 조금 좀 기상천외한 아주 특별한 직무들도 많아요. 그것만 제가 설명드리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설명하기엔 조금 너무 이제 디테일하고 또 혹은 너무 좀 루즈한, 지루한 감이 좀 없잖아 있어서 대표적인 거 오늘 제외한 크게 한 5가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 정보보호에 대한 개념하고 직무 소개할 겁니다. 일단은 직무 소개하기 전에 잠깐 아주 아주 짧게 정보보호 분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뭐 하는 일인가? 정보보호를 하는 거. 일단 고전적으로 보면은 창과 방패에서 정보보호 분야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방패 쪽입니다. 그리고 창은 수많은 공격들, 해킹을 포함해서 이제 저희 분야에서는 침해 사고라고 합니다. 그게 침해 사고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가 멋들어진 기술을 써가면서 해킹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해킹 상관없이 그냥 사람이 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어요. 사실상 사람이 대충대충 하는 침해 사고가 한참 많아요. 영화처럼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없다는 건 아니라, 그런 멋들어진 공격을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그 대부분의 그런 침해 사고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공격들, 기업이라든가 국가기관 등등에서 이루어지는 안 좋은 보안 사고들은 대부분 다 과실 내지는 실수 혹은 악심을 품은 내부 직원의 소행이 한참 많아요. 근데 그러면 왜 이게 정보 보호를 왜 하는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발생하는 공격은 모두 다 막는 게 그건 거의 기본이죠. 외부에서 우리나라가 있어. 왜 어느 외계인이 침략을 해? 막아야지. 우리나라 사람들 잘 지켜야죠. 가족도 지키고 형제자매 다 지켜야죠. 물론 근데 간혹 가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착하면은 참 좋아. 근데 간혹 가다가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 혹은 자신의 처지에 비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녀.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못 해치게 혹은 해쳤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굳이 이제 국내로 치면은 경찰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게 정보보호 역할입니다. 즉 군인과 경찰의 역할, 국가로 쳤을 때요. 그게 이제 보안의 역할이죠. 즉 외부뿐만 아니라 여기 저는 이제 글자상으로는 외부도 써놨는데 내부에 대해서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지는 습관, 이게 이제 보안 혹은 정보 보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보라는 게 항상 모든 정보가 다 똑같이 생겼으면은 이게 분야가 생길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정보라는 게
사용하는 위치가 다 틀리고 그 다음에 각 위치별로 사용하는 데이터가 다 틀려요. 정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 뭐 흔히 얘기하는 컴퓨터, 서버, 혹은 여러분들 시도하는 데스크탑, 휴대폰 등등 모든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 심지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끄적끄적 했던 노트 포함, 이것들도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 옆자리에 있는 학생하고 혹은 옆자리에, 건너 자리에 있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분들의 가지고 있는 노트 혹은 스마트폰, 여러분들하고 다 틀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모두 다 틀려요. 이게 틀리니까 여기 있는 톰 크루즈 형님처럼 그때그때 해킹을 다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떨 때는 몰래 들어가기도 하고 빌딩 타기도 하고 심지어 물속에 들어가기도 해요. 정보 시스템이 모두 다 틀리기 때문에. 참 쉽죠. 일단은 이 미션 임퍼서블이라는 영화는 보안 관점에서는 참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요 해킹 요거를 그냥 멋들어지게 하는데 일단은 그게 대상이 누구든 간에 행위 자체는 범죄죠. 일반적으로 근데 보안은 그럼 어떻게 접근할 거냐는 얘기죠. 일반적인 접근, 기상천외한 뭐 천재적인 접근도 있기는 한데 그런 거 빼고 고전적인 접근 방법은 경영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경영이라는 거 먼저 얘기하면은 별거 아니에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조건, 나는 뭐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면은 내가 뭔가를 먹고 싶어. 근데 그 음식이 없어. 그러면은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식재료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조리 도구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가는 게 경영적인 접근입니다. 내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세부적인 행위들을 뽑아서 진행하는 게 경영적인 접근인데 보안도 차이가 안 나요. 똑같아. 옆집이 털렸어. 왜 털렸대? 문 안 잠근 것 같대. 이런 우리도 문 잠그는 거 우리 집 그 열쇠는 잘 있나? 우리 집 열쇠도 없네. 빨리 바꿔서 껴야죠. 그게 이제 정보 보호에 대한 접근, 경영학적 접근하고 거의 똑같아요. 글자만 틀리고 하는 방법은 똑같다. 그걸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적용해? 너무 좀 깊숙한 얘기까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약간 짧게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은 보호해야 될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또 알아야 돼. 이게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뭔가, 어떠한 시스템을 사용하는가, 무엇을 써서 여기 정보에 접근하는가 등등을 다 조사하고 어떨 때 이 정보가 해킹되더라 라는 거를 시나리오를 뽑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마음대로 열심히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대응을 잡고 그 다음 요거를 실제 구현을 해요. 열쇠가 없어? 혹은 열쇠를 분실했어. 그러면 전체를 다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적용해봤더니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집이 안 털리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뺑뺑이 돕니다. 왜? 열쇠를 또 잊어먹거든. 시간 지나면 잊어먹어요. 혹은 강제로 하는 경우, 법에서 강제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는 뭐 중간 생략이에요. 법이 먼저야 그냥. 이런 경우도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개인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 돼요. 근데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안 했을 때 그거하고 무관한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법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정보 보호를 하려면은 어느 분야까지 가야 되냐? 다 알아야 돼요. 결론이 간단해요. 몽땅 알아야 돼요. 일단은
정보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정보가 있어. 얘는 어떻게 쓰이는가? 거기에 따라서 나는 어떠한 해킹이 이루어지는가? 혹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해킹, 혹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배신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배신을 할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등등 여러 가지를 뽑아요. 아, 우리는 이 정보는 비밀을 유지해야 돼. 근데 이 정보는 비밀은 유지 안 해도 되는데 함부로 밖에서는 안 돼. 그런 것들이 이제 무결성인데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거, 국가기밀. 혹은 여러분들의 공인인증서 번호, 혹은 휴대폰 비밀번호, 잠금 해제 비밀번호 같은 거. 그거는 기밀을 유지해야죠. 근데 날씨 같은 경우, 오늘 뭐 내일 기상 정보, 이거는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그냥 오픈하면 돼. 다만 함부로 밖에서는 안 되겠죠. 뭐 내일 온도가 뭐 예를 들면 겨울에 뭐 예를 들면 영상 한 1도, 2도 뭐 상관없어요. 근데 내일 갑자기 뭐 누군가가 해킹을 해서 내일 갑자기 20 몇 도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 다 반팔 입고 나갔다가 감기 걸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 뭐 등등 해킹 기술, 그다음에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들,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해킹이 안 일어나게, 못 일어나게 원천적으로 사용해서 수많은 기술들이 있어요. 이거를 잘 써먹거나 잘 써먹을 자신 없으면은 이러한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솔루션, 제품 단위로 만들어진 것들을 어디에 여러분들의 있는 집이라든가 사무실 등등에 적용을 하는 게 정보보호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럼 정보보호하는 사람들은 뭘 알아야 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알아야 돼. 이게 문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다 아는데 이게 한 사람이 아는 경우도 있긴 해요. 이게 다 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뚫어. 그런 천재적인 사람도 있긴 있어.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특정한 부분에 집중을 하죠. 뭐 요거는 어디 누가 딱 규칙으로 딱 정해놓은 게 아니라 저만의 분류 방식입니다. 저만의 분류 방식. 저 동명대학교 한성화 교수만의 분류 방식.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관리 분야가 있고 기술 쪽이 있습니다. 관리 분야는 일단 공공 분야의 정보보호 혹은 기업의 정보보호. 기업은 그 기업의 포커스를 한 기관, 예를 들면 은행 혹은 대기업 기관에 오니까 그 기업의 중요한 것들만 보호하면 돼. 근데 공공 분야는 국민의 보호를 책임을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커스가 바뀌어요. 국민의 안녕을 책임지기 때문에 기업은 버려도 되는 게 있고 단 선택된 건 엄청나게 강조를 해야 되는데 공공 분야는 그게 없어요. 다 보호를 해야 돼. 조금 방식이 좀 틀립니다. 근데 요게 뭐 직접 혼자 하기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요걸로 그 어떤 정보보호에 대한 방법론 등등을 하나씩 하나씩 체계적으로 그 지도 가르쳐 주는 분들이 컨설턴트라고 보시면 돼요. 컨설턴트 여기까지는 이제 관리 분야 쪽인데 상대적으로 기술 쪽하고는 기술을 모르는 건 아닌데 깊이는 좀 낮아요. 근데 그걸 깊게 개발하는 게 여기 있는 정보보호 기술 개발 쪽입니다. 여기 이제 제품을 만들거나 혹은 기존에 있는 기술, 보안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활용 분야 쪽을 좀 더 넓히거나 하는 분야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더 깊게 들어가서 이제 정보보호 기술 연구 하시는 뭐 기술 분야의 뭐 끝판왕쯤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를 하나의 기술을 혹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술을 보안 기술을 만드는 거. 암호 알고리즘을 또 하나를 만든다는 거.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할 때 여기에 적용되는 보안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등등 기상천외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주 짧게
이러한 것도 있다.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각 분야 요 5가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과연 하는 일이 뭔가? 어? 저거 좀 재밌겠는데? 나는 저거를 할 수 있을까? 나는 뭘 준비해야 하지? 저거를 하면은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뭘까? 등등에 대해서 하나씩 매주 주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